일단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분당 차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파킨슨 센터 소속으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김종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허영문 교수님께서 파킨슨 약물 그리고 신약 그리고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다면 저는 운동하고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재활 치료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는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 파킨슨 센터는 앞서 이제 강의해 주셨던 신경과와 그리고 이제 신경외과에서는 주로 내신부 자극술 혹은 그 이외에 이제 그 수술과 관련된 역할들을 하시게 되고요. 또 재활의학과에서는 운동이나 재활에 관련된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다학제 진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파킨슨 센터에서 이렇게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이렇게 나누어서 진료를 하고 또 재활의학과 내에서도 여러 분야들이 여러 파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운동치료실에서도 있고 혹은 작업치료실, 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영양팀 여러 이제 그 각각의 전문가들과 같이 이제 그 재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환자분한테 이제 고혈압도 있을 수 있고 당뇨도 있을 수 있고 실은 이제 고혈압과 당뇨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게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이게 실은 파킨슨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무릎도 다들 아프고 혹은 이제 막 허리도 아프고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파킨슨병만 자꾸 고집해서 이것만 하면 될 것이냐? 실은 그렇지는 않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환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치료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파킨슨 병에 대한 치료라는 거는 파킨슨 병에 대한 치료 이외에 노년에 대한 이제 다른 것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노인성 증후군 혹은 노쇠 혹은 근감소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TV 같은 데 많이 보시면 근감소증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성 증후군, 무슨 증후군으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근감소증은 질병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힘 빠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보행 속도 느려지고 이게 뭐 어쩔 수 없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게 질병이 됐다는 거는 요거 질병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고쳐야 되는 거구나. 잘못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근감소증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근육 빠지지 않게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근육 운동하면은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었으면 요즘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는 건 실은 이런 노인성 증후군, 노쇠, 근감소증과 같은 것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노쇠라는 거에 대해서 노쇠가 그럼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알기 쉽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쇠가 영어로 프레일이라고 하는데 앞글자를 따서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이제 내가 정말 노쇠한지 아닌지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fatigue 피로한지 얼마나 내가 4주간 얼마나 자주 필요했는지 혹은 R은 이제 레지스턴스 저항이고 내가 혼자서 한 10계단 이상은 오르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A는 앰뷸레이션인데 혼자서 한 100m 정도는 걸을 수 있는지 그리고 I는 일레스인데 여러 가지 기왕력들이 있는지를 보고 또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L은 loss of weight라고 체중이 많이 빠지는지를 보면서 내가 노쇠한지 아닌지
노쇠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노쇠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노쇠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노쇠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이렇게 생겨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제 많이 나빠지지 않고 조금 심각한 질환이 생겨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데, 노쇠한 게 좀 이제 진행이 되신 분들은 다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한 질환에도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고 조금 더 심각한 질환들이 생겼을 때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쇠하지 않도록 내 몸을 좀 튼튼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허영 교수님께서 재활의학과 한번 가서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운동이랑 재활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운동이랑 재활치료는 서로 상반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건 아니고, 운동이 어느 정도 재활치료의 영역에 해당하고 재활치료도 운동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은 혼자서 내가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삶의 질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제 체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 헬스장 같은 데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아령 들기, 스트레칭, 혹은 뭐 줄넘기, 뭐 걷기, 달리기, 혹은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 다 운동에 해당하죠. 혼자서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들 대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가끔씩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요즘에 PT 한다고, PT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돈을 이제 얼마씩 주고 이제 PT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PT가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내가 혼자서 잘 못하는 것들 혹은 혼자서 하기 힘든 것들을 같이 도와서 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뭔가의 개입이 들어가는 것들을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PT 선생님이 전문가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운동 치료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재활 치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뭔가 그 삶을 이제 영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재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재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어떠한 개입을 하게 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를 이제 재활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혹은 이제 1대 다수로 전문가 한 분이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이제 치료를 각각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재활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분이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재활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유명한 이제 그 학술지에 실렸던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제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초록색은 진단이 되고 나서 운동을 했을 때, 혹은 파란색은 처음부터 운동을 좀 꾸준히 하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운동을 좀 꾸준히 했던 사람은 도파민 세포가 더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운동에 관련된 증상 혹은 비운동 증상들도 운동을 했었을 때는 이제 나타나는 게 더 천천히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질도 훨씬 더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초록색이랑 빨간색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내가 진단을 받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동안 운동을 계속 열심히 했었던 만큼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효과는 꽤 있다. 내가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것이 어떻게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그 신경과의 유명한 논문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던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 전반적인 신체 활동 수준이 좋은 사람은 자세랑 보행이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일상생활도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우리가 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처리 속도도 훨씬 더 잘 유지가 되었고요. 오랫동안 중등도 이상의 운동, 너무 가벼운 운동 말고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자세랑 보행이 유지가 잘 되고 업무랑 관련된 일하는 거랑 관련된 실제 활동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하는 처리 속도가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가 또 궁금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파킨슨 그 협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파킨슨 협회에서 만든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를 나타낸 글이고요. 하나씩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4파트로 나누어서 보았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및 민첩성 운동, 스트레칭 이렇게 4파트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보았고요. 유산소 운동은 주 3회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좋고 약간 숨이 찰 정도까지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 빨리 걷기나 조깅, 사이클, 수영, 에어로빅과 같은 연속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30분 이상 연속되지 않게 시행하는 게 좋고요. 한 번에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은 매일매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근육 운동은 하시게 되면 약간 쉬는 시간을 주시는 게 근육이 회복해서 근육이 더 커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은 하루 하시면 그 다음 날은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 2, 3회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균형 및 민첩성 운동은 주 2, 3일 혹은 이제 가급적 매일 운동하는 것을 권장을 하게 되고요. 스텝 운동 혹은 체중을 이렇게 이동하는 운동 그리고 기체조 같은 태극권 혹은 뭐 다른 기체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체조, 요가, 댄스, 복싱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주 2, 3일 이상 가급적 매일 운동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쭉 봤는데 요거는 여러 연구들이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요거 어떤 거 있는지를 다 보시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보시면 요거는 유산소, 요거는 근력, 요거는 균형 요렇게거든요. 근데 보면은 유산소가 제일 뭐가 많이 달려 있죠? 효과가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산소, 근력, 균형 중에 뭘 해야 될까? 유산소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효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소가 이렇게나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하나 할 거면 유산소 운동을 하자. 그리고 내가 그 다음으로 좀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코어 근육들을 튼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은 우리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 어떤 게 있냐 또 봤더니 보통 스쿼트가 되게 대표적인 코어 운동이거든요. 근데 스쿼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세를 잘 잡기도 힘들고 하다 다칠 수도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스쿼트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나 다들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스쿼트에 준하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많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 몸의 코어 근육에 해당하는 것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전부터 운동을 얼마나 세게 해야 되는지 뭐 중등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중등도 강도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결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심박수를 가지고 원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대략 이것도 그 심박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요거 말고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4회에서 한 120회 정도가 중등도에 해당하는 이제 운동 강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심박이 정상하고 좀 잘 맞지가 않아요.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이 좀 같이 동반돼 있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박수를 저도 처음에는 요 정도 심박수가 되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 해주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박수 측정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쿠팡 같은 데 가면 이제 스마트워치 이렇게 딱 쳐보면 한 2, 3만 원이면 살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박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다 싶으면 이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좀 일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거 이외에 어떻게 또 운동 강도를 정할 수 있느냐. 저는 보통은 요거를 많이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중강도가 여기 보시면 3점에서 4점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중강도가 보통이나 다소 힘듦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할 때 약간 힘들어야 돼요. 힘들지 않으면 운동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 외래에 오셔서 제가 이제 항상 물어보거든요. 운동 그동안 뭐 하셨어요? 여쭤보면 나는 하루에 산책을 1시간씩 매일 한다. 근데 가끔 보면 산책이 이렇게 천천히 밖에 이렇게 구경하면서 보는 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하면서 힘들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지만 운동이. 그거는 이때까지 운동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은 유산소 운동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은 힘들다. 약간 땀이 날랑말랑 정도는 되고, 혹은 우리가 유산소 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게 달리기잖아요. 달리기 하면 막 숨도 차고, 그리고 가슴도 쿵덕쿵덕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좀 해보시면 좋고요. 유산소는 여러 가지 있죠. 달리기, 혹은 밖에서 자전거 타기, 실내 자전거, 혹은 이제 춤추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거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운동은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날씨랑도 별로 상관없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운동 강도도 이제 실내 자전거 이렇게 이렇게 강도를 좀 조절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실내 자전거가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실내 자전거는 하나씩 없으시다면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실내 자전거도 이렇게 쿠팡 같은데 실내 자전거 이렇게 쳐보면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좀 안전하게 등받이가 있는 딱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실내 자전거가 만약에 아직은 없다. 혹은 있는데 안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 구입하시거나 집에서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운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연구들에서 이제 매일매일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는지 뭐 스트레칭하고 혹은 근력 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본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본인한테 잘 맞는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운동하는 게 힘들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힘들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잖아요. 힘들게 하려면 내가 그냥 시간 있을 때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저도 시간 되실 때마다 운동 좀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음에 오셨을 때 보면 안 하고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게 하려면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뭐 7시부터 8시까지는 운동하는 시간 정해야지만 힘들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고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한 30분씩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해보겠다 싶으면 아까 코어 근육 튼튼하게 하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거를 조금 추가로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운동 3개월만 하기로 한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뭐 한 달이 너무 급해서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다쳐요. 운동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면 괜찮은데 안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하면 막 다쳐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내가 하루에 1시간은 운동을 하는 체력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천천히 늘리세요. 하루에 안 하셨던 분들은 5분, 다음에 10분, 15분 이렇게 조금씩 늘리시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내가 1시간 정도 운동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병원에는 어떤 치료하는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운동치료, 작업치료, 심리, 언어 이렇게 보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동치료실은 이제 다음에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제 움직이는 거, 보행에 관련된 것들 주로 하고 있고 일부 환자분들은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작업치료실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 손기능 혹은 연화장애가 있었을 때 연화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심리치료실은 인지와 관련된 치료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치료실은 언어랑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랑 관련된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행분석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걷는 패턴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서, 저희 병원에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 또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행분석실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각 치료는 30분씩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재활치료 하신다 그러면 이제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까 몇 분 뵀거든요. 그래서 30분씩 보통 운동 작업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 하고 있고 일주일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가 너무 많아져서 요즘에는 한번 시작하시면 최대 1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다시 대기를 하고 1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 상태가 어떤지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랑 언어 치료는 언어는 대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1년 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언어 치료 선생님이랑 필요하신 분 3번만 좀 미리 해서 교육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어는 3번만 하고 있고 심리치료는 이제 만약에 필요한 상황에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치료를 하면 내가 이제 다 좋아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되게 좋았을 때 재활치료하는 거랑 내가 이미 너무 힘들고 이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재활치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활치료라는 게 저희가 재활치료를 할 때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직접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능의 호전을 이렇게 내가 실제로 좋아지게 하는, 내가 잘 못 걸었는데 실제로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재활치료가 있고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기로는 기능의 호전을 위한 재활치료 그리고 일상생활을 이제 위한 재활치료 이렇게 2개로 나눴는데 그런 의미이고요. 물론 내가 잘 못 걸었다가 잘 걸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걷는 게 중요하니까 걸을 때 필요하면은 이런 지팡이 같은 거를 잘 사용해서 걸을 수도 있고 혹은 보행기를 가지고 잘 걸으면 그것도 이제 걷는 거니까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걷거나 혹은 이제 손을 잘 쓰실 수 있게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도 하고 있어서 초기 혹은 중기, 말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재활치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필요하시면 상담해 보시고 재활치료도 같이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혼자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옆에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저희도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